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이렇게 속여왔던 거죠?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린 것 같네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남자가 그동안 여자를 단단히 속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가노 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 카나코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려면 젊은 시절의 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취미를 무척 즐겼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필름 카메라로 시작해 점차 성능이 향상된 카메라로 업그레이드해 나갔죠. 그때마다 다른 모델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성능에 흥미를 느꼈고 저만의 사진 스타일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얻은 월급의 일부는 카메라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면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회사에서 신제품 카메라가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제품은 당시 최신 기술과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카메라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었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진 작가들이 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제품이었어요. 그 카메라를 손에 넣기 위해선 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에 매료되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카메라를 제 손에 넣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카메라를 통해 나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최신 카메라도 가졌겠다. 이제는 사진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동호회에서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출사를 다니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저의 사진 실력도 꾸준히 향상되었어요. 저는 아마추어 분야의 사진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사진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진 실력이 크게 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재의 남편 덕분이었어요. 저는 사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회원들끼리 모여 다양한 테크닉과 사진 촬영 경험을 나누는 동호회에서 남편과 많은 교류를 했고 서로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남편과 더 친해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과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말 가까워서 퇴근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였어요. 이런 접근성이 저와 남편과의 친밀도를 높여주었고 결국 서로에게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결혼 생활이 어떨지 예상이 가시나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멋진 풍경을 찍는 것은 제게 있어서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혼 생활의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특히 남편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뜻밖의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풍경 사진보다는 근접한 사물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여행에서 힘들게 사진까지 찍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행을 다니면 이동해야 하고 사진 찍는데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행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사진 찍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서로 맞지 않는 사진 스타일의 남편과 저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꼭 여행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이가 태어나 양육하면서 회사 다니고 말 그대로 현실을 살기 바빴어요. 어찌 보면 남편과 저는 현실에 부딪혀 좋아하는 취미를 잠시 접어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6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편과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았네요. 아이들을 모두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허무하고 무료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에 남편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강했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스스로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던 터라 정신적인 충격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남편이 너무 고령자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60대나 70대도 노력만 한다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흔한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온 이후 정신적으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소속 집단이 사라지고 나니 뭐랄까 무인도에 동떨어진 기분이었대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출근하는 척하고 쇼핑몰이나 근처 공원 같은 곳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이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의 출근 가방에 옛날 그 카메라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회사에 카메라를 가지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았더니 공원의 작은 풍경들을 찍고 있던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려 마음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눈앞을 가렸어요. 저는 남편의 퇴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즐기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심한 공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했어요. 한평생 몸바쳐 일해왔던 회사에 이런 푸대접을 받고 퇴직했다는 사실을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무기력하게 집에서 늘 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매일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도쿄에 살고 있던 딸이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딸의 눈엔 우리 부부가 적적하게 보였나 봅니다. 코에 바람도 쐴 겸 아빠랑 둘이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딸의 여행 제안에 잠자고 있던 저의 여행 호르몬이 분출돼 갑자기 흥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과연 여행 제안을 받아들일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말은 고맙지만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딸은 일본이랑 가까운 한국에 가면 비용 부담도 없고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코스를 다 짜줄 테니 다녀만 오라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옆에서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여행 제안을 수락했어요. 딸은 한국 제주도의 사진을 보여주며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의 도시라며 다녀오면 기분이 많이 전환될 거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한국에 가게 되면 수도인 서울로 여행을 예상했는데 딸이 제주도를 추천하길래 의아했습니다. 딸은 한국을 제대로 즐기려면 수도인 서울을 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나 각종 대중교통 체계도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서울 특유의 도시 느낌이 워낙 강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 우리 부부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제주도가 우리 부부에게는 제격인 곳이라며 여행 일정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되는 상태였죠. 저는 여행짐을 싸면서 우리 부부의 옛 추억이 담긴 카메라 2대를 조심스레 담았어요. 남편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 다시금 그 추억을 되살려보고 싶었거든요. 첫 발을 디딘 제주도는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장소였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가만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았고 어딜 둘러봐도 자연 친화적인 풍경이 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만만치 않게 조용하고 나긋한 분위기였는데 제주도에서 느끼는 기분들은 또 색다르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행에 무관심한 듯 했지만 그의 눈에도 점차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스며든 것 같았어요. 여행이 싫다던 남편도 제주도에서의 여유가 꽤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들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를 카메라에 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본 남편은 무겁게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서 제게 핀잔을 주었지만 어느새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신비로운 돌담길 그리고 일몰 속에서 번져나가는 노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가 눈앞에 펼쳐진 제주도의 풍경에 빠져 사진 찍는 것에 심취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서 물결 소리를 듣고 천천히 해가 지는 모습을 담으며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여행이 싫다고 했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해. 내가 가본 곳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라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행복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여행을 통해 처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즐겨했던 남편의 그 희망과 열정이 여행 중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여행 중 제주도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은 남편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남편은 예전의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일본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일은 자원봉사였어요. 일자리를 잃고 상심했던 남편에게 딸이 추천해준 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 그는 사진 찍는 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책임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어린아이의 웃음에서부터 따뜻한 순간까지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감동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다며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사진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남편은 자신의 취미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결시키며 그 안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이 제자리에 정착하며 더 큰 나무로 자라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여행은 남편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되찾아 오히려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힘들어하던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면서 해고로 인한 남편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부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방문했을 테지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한데 말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들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나코씨 부부의 삶의 여정에 풍부한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쌍둥이 부모님이시죠? 지금 바로 학교에 오셔야겠습니다. 쌍둥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학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은 미국인 아빠 에바는 하던 일을 제쳐두고 급하게 학교로 달려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에반입니다. 10살의 쌍둥이 아들 에이든과 브레이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내와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아내 나이가 노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어요. 처음 쌍둥이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 순간부터는 기대와 설렘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책임감이 2배로 높아졌지만 아내와 제게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10개월 동안 뱃속에 2명의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쌍둥이를 품고 있는 소중한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지나치게 심해 먹지를 못하거나 먹은 것을 다 개워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입덧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먹지를 못하니 오히려 살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입덧이 지나가고 나니 아내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쌍둥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보니 배도 다른 임산부들에 비해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배는 점점 커져갔고 아내는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며 많이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아내의 힘든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특별한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힘든 임신 기간을 버텨냈고 건강하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얻은 행복한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작은 몸집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쌍둥이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은 완전체를 이루었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에이든과 브레이든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서로 매우 다른 성격과 매력을 가졌습니다. 쌍둥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가정은 정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가 공감하실 테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는 별개로 육아의 난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보니 생각보다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기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생활은 아이들에 맞춰서 돌아갔고 아이가 없을 때는 간단했던 일상적인 일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힘든 일이 되기 일쑤였어요. 특히나 밤에 쌍둥이가 동시에 일어나 울기 시작하면 답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저희 부부는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동시에 두 아이의 욕구에 맞춰 돌보는 일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부의 체력적인 문제로 힘들었지만 자라면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지면서 가족 생활이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쌍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이기려는 욕심과 지기 싫어하는 마음, 경쟁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특히나 같은 나이라면 어떤 일이든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양보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장난감을 두고 누가 먼저 가져갈지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고 이런 작은 일들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이후로 저희는 쌍둥이에 관련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똑같은 것을 구매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싸움에서 끝났지만 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몸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끼리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는 그 싸움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많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까지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쌍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를 과도하게 비교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했어요. 자라날수록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쌍둥이들 때문에 심리 상담을 다닐 정도였어요. 동생인 브레이드는 에이든을 생각하면 짜증난다는 감정이 먼저 든대요. 뭐만 하려고 하면 에이든과 부딪히고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친다고 했어요. 반면 에이든은 동생인 브레이든이 규칙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데 부모님은 브레이든의 응석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아 불공평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한 번은 동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웠다는 이유로 용돈이 깎인 적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동생한테 양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리 부부는 쌍둥이들의 불만을 완화하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규칙을 정했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어요. 그리고 에이든과 브레이든 각자에게 개별적인 심리 상담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긴급 호출을 받아 학교에 급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의 얼굴이 가관입니다. 브레이든과 에이든의 머리는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고 에이든의 얼굴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 그리고 브레이든의 코에는 피 묻은 휴지가 박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쌍둥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로 공을 차지하려다가 몸싸움을 시작했는데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서로 힘을 겨루는 경쟁으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에이든과 브레이든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주변 친구들이 겨우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친구들과 싸우면 어쩌나를 걱정했지 쌍둥이들 간 서로 싸우는 걸로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학교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100번 사과를 하고 집에 데려온 쌍둥이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사과하고 풀으라고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서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아이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 상황을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만 했어요. 가정의 최대 고민이자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해결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자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쌍둥이 아들 엄마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엄마도 과거에 저희와 같은 이유로 쌍둥이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지금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엄마는 쌍둥이 아들들이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서 거친 언변과 행동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권도라는 운동을 알게 되었고 차량 운행도 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거칠고 예민했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많이 편안해졌고 밝아졌다며 정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태권도장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태권도장의 홈페이지에는 만점에 가까운 별점과 후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되었네요. 형제들 간의 우애가 더 좋아졌다는 부모들의 절절한 후기들을 보고 저는 당장 태권도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의 관장님과 상담하면서 쌍둥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관장님께서는 태권도는 단순히 운동 하나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권도는 체력뿐만 아니라 예의, 인내, 자제력 등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업하면서 형제간의 협력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싹 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쌍둥이들의 성격과 감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게다가 태권도장에서는 별도로 차량을 운영해서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직접 픽업 드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학원을 보내려면 부모가 온전히 픽업 드랍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를 픽업 드랍 시키는 건 온전히 부모의 역할인데 학원에서 조금의 교통비를 받고 차량 운영을 한다고 하니 좀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학교에서 바로 픽업해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스템도 안전하고 편리한 것 같아 그 점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권도장을 다녀온 에이든과 브레이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태권도장 관장님이 무섭다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권도장 비용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만 다니고 절대 안 다닐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 달을 다녀도 다니기 싫다면 그때는 그만 다녀도 좋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도 격렬하게 싸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태권도 차량에서 내리는 에이든과 브레이든의 표정이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에이든이 차량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 브레이든을 도와주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노는 시간도 점점 늘었고 놀다가 싸우는 횟수도 줄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점점 좋아졌습니다. 둘이 티격태격은 하지만 그 전처럼 머리를 쥐어뜯거나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그저 대견스러웠어요. 태권도장에 다닌 지 한 달 뒤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태권도장 그만둘 거냐고요. 아이들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더라고요. 아이들은 승급 심사를 받아서 더 높은 띠를 따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권도는 승급 심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품새의 전체를 외우고 도전과 성취감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더 높은 등급의 띠를 따기 위해 수시로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귀여웠습니다. 게다가 태권도장에서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생일 파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단체 생활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태권도는 예절과 인성을 중시하는 운동이라서 마냥 천방지축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저희 아이들에게는 정말이지 딱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태권도는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길러주면서 정신적으로도 자기 통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 덕분에 아이들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 아래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요즘 저희 집은 태권도 덕분에 그전보다 화목한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한국의 태권도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과거부터 정신력이라면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있는 무예가 바로 태권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육과 교육의 사이에서 태권도장이 없어서는 안 될 교육기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역시 한국의 태권도에 부모님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이기려는 경쟁심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가르친 한국의 태권도 덕분에 쌍둥이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관계가 원만해졌다는 에반 씨의 아주 기분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에반 씨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